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아까 드린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사실 김대현 소장님을 좀 같이 하자고, 이번에서부터 2023년서부터 같이 하자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많이 드려 있어서 다른 대형학원 뿌리치고 분당 대치우리의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들께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소장님 만나서 인생 바꾼 학생들 많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저를 만나서 인생 바꾼 학생들은 더 많다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반갑습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마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들 마음이 참 어떠실까? 오늘 날씨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입니다. 사실 어머님들 마음속은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그렇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능 국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과연 이제 수능 국어를 내 자식을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어머님들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실 어머님들 자녀분이 더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명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는 아주 임팩트 있게 간단하게 20분 내로 끝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분 내에 1년 동안 준비해야 될 수능국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전달은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 다른 이제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 12월에 제 단독 설명회도 안내가 되니까요. 오늘은 아주 임팩트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전에 개치울이 바로 이 공간에서 진행됐던 설명회입니다. 2023년에 겨냥한 수능국어 네 번째 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벤션 대형홀에서 이제 진행됐던 설명회 모습이고요. 이제 코로나 직전이라서 이렇게 저의 수능국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고 계신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이제 6개월 전입니다. 여름경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입성한 어떤 메가스테이 러셀에서 진행된 설명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박재현 국어연구소, 제가 대표로 이 연구소가 러셀하고도 같이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분당 대치우리 학원으로도 이제 수능 국어를 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하고 분당 대치우리에서만 강의를 할 예정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시 입성을 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초임 강사가 대치 러셀, 강남 러셀, 그 다음에 중계 러셀 세 군데에서 동시 출강하게 된 것은 메가스터디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기대를 갖고 저하고 같이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 대치우리의 국어를 담당하는 박재형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실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연속 만점자입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역대급으로 많이 어렸었죠. 이번에 수능국어가 살짝 쉽게 출제됐다고 해서 어머님들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계속 수능국어는 메인 과목이자 핵심 과목이고 또 무엇보다 수학이 워낙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수학에서 감점이 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국어로 채우실 생각을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대치강남 중계 동시 입성했고요. 저는 크게 외고 연합반하고 이과 연합반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당 대치우리 학원에서는 여기에 모여지는 학생들이 이과 연합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맞춰주는 맞춤형 커리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세 권의 저서라는 이제 수능 독서 시장을 이제 저서를 편이 이제 세 권이 있고요. 독특하죠. 수능국어 학습법, 특허 출원이 아니라 특허 등록, 획득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등록입니다. 출원하면 틀린 부분이고요. 무엇이 특허 등록이 됐냐면 수능국어 학원공사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이고요. 그런 다음에 학습법 관련해서도 최초입니다. 이 학습법에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학생들 관련 부분이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능국어 학습법 연관된 추가 특허가 지금 현재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특허증 1면에 있는 자료고요. 자, 좀 더 크게 한번 보신다면 발명의 명칭에 시간 제한이 있는 평가 결과 및 시간 제한이 없는 평가 결과를 이용한 수능국어 모의고사 자기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리 관련해서 특허가 출원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특허 첫 번째 특징은요.
시간이 부족한 점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스템적으로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자녀분들이 단순한 감으로 자꾸 문제를 찾다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장악하는, 생각하는 방법을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해진 것이 자기의 약점과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 주도학습이나 자기 주체학습이 확실하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타성적인 공부나 타율적인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가 가능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독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수업자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독해 시리즈 저의 자료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 자료는 없습니다. 옆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들 다 되어 있고 문제풀이도 기본 문제 체크, 자 그다음에 핵심 개념 문제 체크, 그다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법칙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과학기술 지문이나 이런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법칙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요.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자료가 제공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관심을 갖고 모여주시는 핵심적인 이유죠. 우리 아이가 수능 국어를 풀 때 어디를 어려워할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학년도에 치러진 수능 국어입니다. 45분당 80분이고요. 100점 만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난도하고 최고난도인 문학하고 독서 영역이 제일 먼저 전면 배치가 돼 있고 각 연리구문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오늘 선택 과목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선택 과목이 후에 배정이 되면서 11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고난도로 분류되는 문학과 최고난도, 변별의 핵심인 독서가 각 2개 문항씩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원은 어렵다고 책정된 빨간색 박스에서 4개 문항을 이미 상승을 시켜놨어요. 이게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여기 고난도 출제 준비가 끝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수능에서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선택해도 비교적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걸 선택해도 4개 문항이 감소하면서 점수 따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바뀌기 이전 수능하고 바뀐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고난도 문학 독서 지문에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기본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 자녀가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데 기본기를 어떻게 쌓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만 지나도 기본적인 기본기는 다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틀리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어떤 하소연을 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엄마 무슨 말인지 접근도 못했어. 이렇게 틀리진 않아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며칠 전 수능 끝난 학생들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재수 결정을 왜 많이 할까요? 왜 실패를 할까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엄마 나 딱 3분만 있었어도 나 그거 풀 수 있었는데, 나 딱 5분만 있었어도 나 그 질문 다 풀 수 있었는데, 나 시간이 없었어 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학 작품에 대한 문제나 독서 지문에 대한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물론 있어요. 난이도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감점 이후에 가장 큰 여러분들 제1 요인은 바로 이 시간 부족이다. 그래서 결국 바뀐 수능도 똑같아요. 1등급과 만점의 관건은 내가 시스템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에요. 내 자식이 언어 매체를 선택할까 화작을 선택할까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저께 밤에 붙인 PPT입니다.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선택 과목을 고민을 하시겠지만 선택 과목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뀐 수능은 문학하고 독서의 문항수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될 준비를 마쳐 있는 거예요.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살짝 난이도 조절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변별은 어차피 국어 수학에서 낼 수밖에 없고요. 수학은 더 어려워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번에도 수능법 어려웠죠. 그러면 남은 변별력은 국어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는 항상 어렵게 출제된다는 점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시고요. 난이도 상승이고요. 수능국어 화작하고 언매의 최신 경향입니다. 화작하고 언매가 4점 차이로 지금 벌어졌어요. 여러 설명회를 가보시면은 몇 점 차이다, 몇 점 차이다 말들이 많으실 건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점 차이로 벌어진 상황이고 확실한 언매 실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언매를 선택한 이유는 점수하고 시간을 동시에 일거양득하기 위해서 이제 언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좀 보시죠. 이게 1년 된 수능이에요. 2021년 11월에 시행된 수능인데 이거는 이번의 수능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22년 11월 17일 수능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보이실까요? 자, 1등급 컷 차이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작하고 언매가 1년 전 수능에서는 85점, 84점으로 출처가 EBS일 거예요. 여러 출처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입력하는 EBS 출처가 가장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점 차이로 지금 좁혀진 상황에서 언매 선택은 딱히 현실적인 어떤 매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EBS 출처입니다. 1등급 컷 어떻게 되죠? 93, 89로 세팅이 됐어요. 무려 4점 차이가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최신 정보를 더 확인하려고 어젯밤에 이걸 고쳤어요. 근데 이제 2, 3, 4등급은 3점 차이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어머님 자녀분들 2, 3, 4쪽 보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1등급만 보셔야 되겠죠. 4점 차이기 때문에 언매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점과 1등급이 목표라면 당연히 언매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이과나 문과 모든 계열 합쳐서 중위권서부터는 전부 다 언매 쪽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냥 만점까지는 아니고 나는 1등급만 따면 돼. 이런 학생들도 화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화작은 그럼 하지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화작도 괜찮아요. 대표적인 게 계열 자체가 예체능 계열이거나 두 번째 문법에 대한 공포증, 문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학생들이 있어요. 자, 한 개 모의고사에 5개의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무조건 2개 이상은 틀린다. 이런 학생들은 화작도 괜찮다는 거죠. 문법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화작 선택해서 문학 독서를 최대한 많이 맞는 전략도 상관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역대급 수능의 난이도를 했었지만 문학하고 독서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가 수능 국어의 핵심 키라는 점을 꼭 주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의 차별화된 포인트고요.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머님 자녀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유형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수능국어 점수가 오르지 않게 돼 있어요. 아이는 정체되어 있고요. 아이는 힘들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실패하는 선배들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정답의 위치만 찾아주는 강의만 찾아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는 이해가 되나 내가 이만한 난이도와 이만한 사이즈를 풀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수능국어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정작 그 학원 가서 하는 거는 정답의 위치만 찾아준다는 것이죠. 추종적인 강의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기존의 해설지 내용을 재조합하는 강의죠. 이런 강의들은 특목고 학생들은 그냥 다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엄마, 나 강의를 오늘 듣고 왔는데 내가 해설지를 미리 읽고 들어갔거든.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해설지하고 거의 대부분 일치해. 그런 강의들만 듣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파헤치기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왜 틀렸는지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고 설명은 해주지만 내가 그만한 난이도와 그만한 사이즈의 지문을 또 만난다면 맞춘다는 보장이 없는 수업만 듣고 있던 거예요. 추정적인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자료 제공이 목적인 강의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 찍을 타임 드릴 텐데요. 그냥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가서 뭔가 자료를 많이 받아와요. 근데 너무 자료만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신 출신하는 강사들이 수능을 가르칠 때 자료 위주의 수업을 많이 제공하는데 우리 수능 시험장에는 학생들은 자료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자료, 푸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자료 받아봤자 못 풀어요. 한 달 지나면 한 뼘이 쌓여요. 2달 지나면 그다 폐해집니다. 그렇죠? 어떤 강의를 들으셔야 될지 오늘 확실하게 생각을 해가셔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실패할까요? 간단합니다.
시간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실패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수많은 선배들 실패 사례입니다. 한번 계속 보시죠. 공부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란 말을 합니다. 마스터 기간이 명시되는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좀 이따 또 설명드릴 텐데요.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학생들이 위험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꾸준히 해보자. 그냥 다 외워볼까? 심지어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신하듯이 암기로만 승부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크게 잘못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한 지문 결국 빼고 푸는 공부,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풀으라고 준 것이지 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지문 빼고 푸는 공부나 적중 지문만 찾아다니는 그런 공부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 성적이 안 오르게 됩니다.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이게 빠졌기 때문이죠. 시간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전혀 없는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차별화된 포인트는요, 제가 첫 시간 때 우리 어머님 자녀분들에게 첫 시간 때 전달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모든 정답 근거는 시험지 안에 다 있단다 라고 제가 전달할 겁니다. 감이 아닌 시스템으로 찾아낼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국어 1등급의 만점 비결이고요. 자, 시간 부족의 확실한 돌파 방법입니다. 시간 부족 때문에 틀렸다면 이 시간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45분은 80분 내예요. 이 80분 내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감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시간을 넉넉하게 쓸 준비하시고요. 자, 독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킬러 지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머지 단축할 부분은 문학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른 수능국어 강사하고 제가 가장 크게 틀린 점입니다. 문학하고 독서 같은 변별 핵심 지문에서 시간 단축을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선택 과목만 빨리 풀라고 애들을 보십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애들은요, 수능 시험장 당일날 어떤 생각을 가져갈까요? 한 문제라도 삐끗하면 애들이 마음이 흔들려버려요. 그렇죠? 수능 국어는요, 선택 과목을 풀 때는 수능 국어의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날 수능 전체의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선택 과목이 비록 난이도는 쉽지만 아이들이 너무나도 깊게 긴장, 너무나도 많이 떨리기 때문에 몇 번 다시 인기가 발생해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연습할 때 빨리 있는 연습만 해낸 애들은 선택 과목 풀다가 벌써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특징은 심리적인 긴장감과 압력감 때문에 다시 읽기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넉넉하게 시간 배정할 것을 얘기하고요. 문학에서 대거 시간 단축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을 넉넉하게 시간 배정해야 될 이유입니다. 네 가지 요인이고요. 첫 번째, 엄청난 긴장감. 성인으로 따진다면 사법고시 2차 날일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학생들 떨릴까요? 우리 아들, 딸들 얼마나 그날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당연히 긴장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넉넉해야 되고요. OMR 작성 시간, 어머님들 산입하셨습니까? 45문항 OMR 작성 10분 전에 교체 안 됩니다. 이제 또 바뀌었어요. 부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교체가 안 돼요. 그러면 한 문제 읽고 하나씩 마킹해야 됩니다. 2분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80분이 아니라 78분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문학하고 독서는 풀기 바쁘기 때문에 별표를 쳐놓고 고민할 시간을 어디다 배정할 거냐는 거죠. 선택 과목에다 제가 배정해놨고요. 그런 다음에 기본 독서론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 찍어 가시면 학생들은 다 알아요. 선택 과목 체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독서론, 독서 기본 지문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 세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 배정을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택 과목을 넉넉하게 시간 배정해야 될 이유이고요. 자, 조금이나 찍으세요. 제가 한 번에 다 찍으시면 됩니다. 문학은 15분, 17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문학이 17문항인데 17분 이내에 푼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는지는 수능 문항 필살기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2년을 하시게 된다면은 첫 시간에 시범 강의로 수능 기출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 단축이 가능한 것인지 수능 문항 필살기가 제일 먼저 1교시에 전달이 됩니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세 지문입니다. 45분에서 43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 이렇게 완벽한 시간 관리가 되도록 해놨고요.
독서가 세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고 킬러 지문 딱 하나예요. 자,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자, 사진 들으시고 요 부분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녀분한테 가가지고 이 사진 보내주세요. 아들아, 딸아, 최고난도 킬러짐은 20분 동안 투입이 가능하대 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야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아 엄마 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맨날 말 같은 말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 지금 국어 풀 때 뭐 어려워? 그러면 모르겠어 엄마 그러면 너 시간 없지 않아? 미리 맞춰주셔야 돼요. 어머님들께서 엄마 나 시간 없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독서 킬러짐은 20분 동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라고 가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열심히 해라 이 방법 가지고는 애들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 공간에서 수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스터 기간을 명시하는 수업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강제하겠습니다. 여러 강좌를 선택할 때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탐구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도요. 그냥 수능날까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강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머님들 자녀분에게 진짜 필요한 강의는 1등급을 정확하게 따내기까지 몇 달이 걸릴지 기간 설정을 해주시는 강의가 진짜 강의인 거예요. 저는 6개월에서 8개월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선생 8개월 걸리겠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6개월입니다. 이게 어떻게 왜 8개월이냐면 우리 수시 보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보잖아요. 그럼 2달이 더 필요해요. 내신 휴강 들어갈 거 2달 해서 8개월까지 제가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으로 저는 1등급을 마스터하기까지 6개월 안에 끝내주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시면 일면에 특허증이 있는 자료 같은 거 보시면 엄청난 선구기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허받은 관리 비결입니다. 정말 관리 어떻게 관리해 줄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스템적인 훈련 방법의 첫 단추로서 수능국어 모의고사 자기관리 현황표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특허가 받은 부분이고요. 자세히 한번 보시죠. 어머님들은 왼쪽 상단에 이수영이라는 학생을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수영 학생이 매번 모의고사 치를 때마다 체킹이 된 점수를 써놨고요. 그 하단에 무엇을 틀렸는지 어떤 영역을 틀렸는지 빼곡하게 스스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핵심적인 부분만요. 11월 21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맘때쯤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앞이 안 보일 때 합류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고3 모의고사를 딱 치러보니까 세상에 반타작을 합니다. 이 친구가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잘하는 사람 처음부터 잘하진 않아요. 그렇죠? 반타작을 합니다라고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어머니들에게 자녀분이 반타작해도 괜찮으니까 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2월 20일이라고 직접 써놨죠? 80점대 중반에 안정적인 2등급을 지금 확보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3개월 만에 2등급 확보했죠? 제가 마스터 기간 6개월 드렸죠? 남은 3개월 동안 1등급 정확하게 따냅니다. 그렇죠?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요. 집에 가서 거기 안내 자료에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이수영 학생이 어디가 어렵는지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이 돼가고 있는지를 느껴보시고 어머님의 자녀분들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학생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라서 부끄러운 점수가 나왔을 때 좀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단의 개선노트 보면 한 번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세상에 애가 얼마나 빽빽하게 스스로하고 대화를 치열하겠는지요. 그렇죠?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썼고요. 2월 3일이에요. 사과평을 보기 한 달 전쯤이어서 애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로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독서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문제 틀리는 것 같다고 초반에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은 1대1 클리닉으로 일주일에 2회, 3회 수업을 막 퍼부어줬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3학편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월 19일, 보름 만에 가장 어려운 독서가 드디어 자리 잡혀가는 것 같다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스마일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애가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잘 이제 독서가 완벽하게 잡혔을까를 여러분들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허받은 자기관리 현황표 시스템입니다.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고요. 선생은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학생은 단순 감에 벗어나서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을 하고 있고요. 취약점이 정확하게 파악되면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거나 설령 빠졌다 할지라도 빠르게 탈출됩니다. 선생은요. 조교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어머님들 대형 강의 조교 많은 선생님들 막 강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교가 만약에 10명 있어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서울대를 갈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교 30명 있는 곳에 가서 하버드를 보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조교 숫자하고요. 내 자식 성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진짜 관리를 해주냐는 거죠. 학생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이죠. 저는 학생들한테 너 어디가 어렵니라고 물어보잖아요. 너 현황표 가져와라고 얘기합니다. 매주 현황표를 조교사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출만 받고 끝날까요? 파악만 할까요? 아니죠. 고전 시가 정규 커리가 끝났지만 그래도 고전 시가 어려운 학생들을 따로 보강 편성해요. 개교 기념일 특강 같은 게 있습니다. 외대부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들 자녀분들 아침잠 자지 않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집중 보강 편성하는 날짜를 영역별로 잡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광의 순간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 배정 시간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다 거기 자료에 다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엄청난 성공기들을 이제 받으면서 가고 있죠. 이런 부분 다 읽어볼 수 있으니까요. 수강 3개월 만에 수능고 만점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역대급 난이도입니다. 수능국어 만점자 28명밖에 없었을 때 이지 학생이 만점자가 나왔어요. 28명밖에 없었을 때요. 자, 그래서 국어 풀면서 문학은 정광석화로 끝났고 시스템 이거 대박이었다 그러죠. 시간 관리가 확실하게 되니 독서에서 선방했다는 모습이 딱 나오죠. 시스템이 먹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통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 잘했을까요? 수능국어 만점 원래 잘했을까요? 3등급, 2등급 출발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머님 자녀분이 현재 등급이 안 좋아도 위축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애를 혼내면은 애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학기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스템 덕분에라고 돼 있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7월 21일 날 중대부고 박기범 학생을 만나는데 이 학생이 8월 4일 아버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아버님에게 기부를 전달해 줬던 기쁩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90점 땄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성과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이후 현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현재의 기록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의실에서 분당 대치를 위해서 5, 6등급짜리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4월에 들어온 학생이 육군사관학교 합격을 했었어요. 이정호 한솔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래 정호야 사관학교 합격 정말 축하한다. 너 몇 점 출발했지? 5, 60점대라고 그러죠. 5, 6등급이었어요. 이정호 한솔고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가 4개월 만에 4월에 만난 거 아니었나 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여름에 시험 보는 거 아시죠? 3군 사관학교 4개월 만에 사관학교 합격시켜버립니다. 이 정도면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 확인 확실하게 해가시고요. 수능 끝난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화예고 학생이 1등급을 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체능 계열 학생이 저를 만나서 1등급을 따냅니다. 실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해도 1등급을 따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솔고 정찬혁 학생도 1등급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수능 끝난 날에 문자 보내고 있죠. 다음에 김지원 학생입니다. 김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지만 이번 수능에서도 다 맞은 학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수학도 이제 잘 봤기 때문에 서울의대 갈 것 같아요. 김지원 학생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과 공유 향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학생들 부럽다 이렇게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 자식도 박재홍 T를 만나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성공기가 몇 년씩 쌓여져 있는 수업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시즌입니다. 언제 시작해도요. 시작 시기가 언제랄지라도 역대 모평 기출 분석, 문법 완성, 어휘 완성. 특히 어휘 제가 신경 많이 쓰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책 많이 안 읽거나 신문 많이 안 봤거나 어휘력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저희 조교 선생님 투입한 커리가 또 준비되어 있고 어휘 체킹 프로그램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력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신 목표 기출 분석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순서만 보시면 되겠고요.
커리는 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빠르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 본질과 통찰에 관련된 2부로서 자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수능 국어의 본질과 공부 순서죠. 정말 먼 길 오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늘 수능 국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독서 이렇게 되어 있고 문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수능 국어에 대한 재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정의를 다시 한번 할 것이고요. 저는 수능 국어를 단문 분석이 끝난 후에 장문으로 향한다라고 딱 두 가지로 압축 요약을 할게요. 단문 분석과 장문이고요. 제가 지금 점선으로 박스를 친 게 단문이에요. 어머님들이나 어머님 자녀분들이나 현대시하고 고전시는 다른 영역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지어진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단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단문을 마스터 훈련시키고요. 장문으로 갑니다. 현대소설, 고전소설도 장문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지어진 시기 차이만 있는 것 뿐이죠. 자, 어떻습니까? 수필희곡도 장문이고요. 독서도 장문이죠. 제가 이 타이밍에서 어머님들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국어학원 다닐 때 현대시 선생 따로, 독서 선생 따로, 문법 선생 따로 이런 식으로 무슨 영역별로 따로따로 선생님을 다 듣고 간다면 제가 하나 유의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님들 수필 희곡 선생님 따로 배울 건가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칠은 화작이든 어떤 걸 선택해도 장문이라는 점이 똑같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아 매칠 화작은 쉬운 독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수능 국어를요 단문에서 장문으로 재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현대식 고전시는 단문이고요. 소설식 비희곡 장문 영역에 들어가죠. 독서 화작 장문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 현대식 1번이 떴는데요. 단문 중에서 현대식 고전시 중에서는 당연히 현대시가 쉽죠. 제가 좀 이따가 촬영 시간 드릴게요. 현대시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 세 번째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독서가 들어가죠. 저의 수업이 빨리 끝나는 이유가 6개월 만에 빨리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고전소설과 독서를 같이 들어가요. 장문이라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법은 특강이나 보강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수능 국어의 본질은요. 단문 훈련한 다음에 장문을 격파하는 것이라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 찍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이제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분들에게 가서 이러한 통찰을 좀 드려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찍어보시죠. 네. 그래서 찍을 준비 되시고요.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순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수능 국어가 단문에서 장문으로 간다. 이렇게 수능 국어의 모든 영역을 재정의하는 선생은 저밖에 없다는 점을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통찰 하나 드렸고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 많은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단문과 장문과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 주의사항 드릴게요. 양에서 벗어난 질적인 공부, 시스템적인 공부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자료 검토가 불가능해요. 기출문제 암기도 안 되죠. 연결도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통찰 드릴게요. 문학작품의 정통 분석만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 부족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어머님 학창시절 때로 잠깐 되돌아 볼게요. 여고생 시절 때 있었죠? 어머님도 배웠던 이육사의 광야 김소월의 진달의 꽃이에요. 제가 중요한 통찰 두 번째 드릴게요. 어머님들도 알고 있는 이 광야나 진달의 꽃은요. 6.25 한국전쟁 때도 이거 분석 끝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중요한 통찰 드리겠습니다. 문학작품의 단순 분석을 위해서 뭐하러 대치동까지 오시냐는 거죠. 대치동 수업을 듣냐는 거죠. 그렇죠? 어떤 수업을 자녀분에게 권해줄 거고 내 자녀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 성적이 올라가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단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학작품의 단순 분석은요. 6.25 한국전쟁 때도 대부분 다 끝나 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EBS 자료 컬러풀한 거 많습니다. 그 부분 꼭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자료 많은지 몰라요. EBS인가? 그것도 좋아요. EBS도 내용 정리, 내용 파악, 내용 분석 잘해줍니다. 그렇죠? 어떤 강의도 내용 분석을 잘해줘요. 그러면 어떤 강의가 시간 부족을 해결해 줄 거냐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독서 영역에 대해서 많은 질문 나와서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는 독서 영역 소질 없는 것 같아. 엄마, 나 수능도 소질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속 타들어갈 거예요. 제가 수능문학 필살기로서 점수와 시간을 확보를 분명히 시켜줄 것이고요. 독서는 웬걸 자연 상승시켜드릴게요. 그렇죠?
문학 필살기로 점수와 시간, 특히 시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독서를 풀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수능 독서 점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능한 것이 뭐냐면 오늘 중요한 통찰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녀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들, 우리 딸, 너 독서 어렵지? 어머, 나 죽을 것 같아. 이럴 거예요. 그러면 너 잘 들어. 근데 너 독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럼 엄마 무슨 소리야? 나 독서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독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 독서를 푼 시간이 부족한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 자식이 뭘 힘들었는지 부모로서 다시 한번 재정해 주시라는 거죠. 엄마, 아니야. 나 독서에서 많이 틀리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 독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엄마가 증명해 줄게. 너 철학 예술 지문 무난하게 잘 풀었잖아.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독서 지문 해석 능력, 문해력 자체가 없다면 철학 예술 지문도 와장창 다 깨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철학 예술 지문 중간 정도 난이도를 갖고 있는 독서 지문은 잘 맞추고 있는데 과학 기술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독서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독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 통찰 세 번째입니다. 거의 끝났고요. 독서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서 어렵다고 빨리 푸는 연습 하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초중등 시절에 속독하고 학생 다 망쳐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들도 독서는 속독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독서의 시간 부족은 수능과 필살기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독서 지문의 본질을 재정해 할게요. 무한대에 가까운 독서 지문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딱 4가지 유형밖에 없다는 거 오늘 자녀분들에 가서 꼭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항목 특성 예시별로 구체해서 정리하는 걸, 문제를 분석해서 대안해 주는 걸, 대립되는 관점을 구체해서 선택 절충하는 걸, 일반적 인식 통에 뒤집어서 필자 주장을 하는 걸. 좀 더 정리할까요? 오늘 자녀분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독서 지문도 자녀야, 내 아들아, 딸아, 4개 유형밖에 없대 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정리하는 걸, 대안해 주는 걸, 절충하는 걸, 근거를 주는 거죠. 그렇죠? 어머님들도 수능 공부가 어려운 마음이 여기 오셨지만 좀 정리가 많이 되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꼭 잘 알아시기 바라고요. 커리큘럼 조절됩니다. 시스템 먼저 출발하고 내용 파악인데요. 자, 최상위권이나 특목고 재수한 학생들은 시스템 100대0 수업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분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분석을 또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세팅되는 수업은 5대5 수업일 텐데요. 일반적 중상위권 대부분의 학생들, 문이과 학생들, 예술계 학생들이고요. 국어 실력 향상 중일 때입니다. 시스템 5대 내용 파악 5입니다. 그 다음에 노베이스도 괜찮아요. 지금 어머니들 마음속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 주세요. 노베이스, 중3, 고1, 그 다음에 고3 재수라 할지라도 기초가 없어도 괜찮아요. 기초 강화 훈련 시킬 거고 기본 필살기 제공할 거고 고난도 필살기가 배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대7에서 5대5로 5대5에서 100대0 수업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커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될 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적중 논하는 강의는 피하셔야 돼요. 그냥 아예 환불 치세요.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메가스터디까지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제 말 좀 확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적중을 논하는 강사들은 그냥 필요가 없는 강사들이에요. 바로 환불 치세요. 정말 부끄러운 강사들이에요. 같은 학원 강사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순합니다. 안 맞으면 책임지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자녀분을 맡길 겁니까? 그렇죠? 적중 논한 강의 피하시고요. 수특집은 단순 분석하고 암기는 크게 잘못되니까 하지 말라 하시고요. 시스템적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떠한 문학작품과 독서집이 나와도 시스템으로 접근하면 필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만이 어머님의 자녀분들을 쉴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정말로 수능 시험장에서 누가 지켜줄지를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시스템이란 국어의 본질과 근본적인 접근이고요. 동일한 생각하는 방법이 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국어를 장악하는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이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예비고일 시간대 이거 사진 찍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강일 차이 있고 행차 나와 있고요.
특강이 종료된 후에 학년별로 본 수업 이어집니다. 특강 끝나고 바로 본 수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3은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현재 고1, 고2는 토요일 오후반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 그리고 이제 저의 단독 심층 설명이랑 시범 강의가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돼 있으니까요. 학원 나가시면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